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셀러로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셀러로 우리가 계정을 가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프로 계정을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개인 계정으로 해서 프로 계정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 계정은 사업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 계정은 말 그대로 프로 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프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개인 계정과 즉 일반 계정과 프로 계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계정이라고 불리는 이 인디비주얼 일반 계정은 월 40개 미만 판매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같이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계정은, 일반 계정은 판매 건당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자, 그에 반해 프로 계정은 월 40개 이상 판매하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의 지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자, 프로 계정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하셔도 프로 계정을 가입만 하셔도 바로 매달 39.99불, 약 40달러의 이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인디비주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사업을 하실 거고 기업을 이룬다 생각하신다면 이 금액은 이 금액을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존 계정을 아예 아마존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월 40달러입니다. 네. 이 정도 금액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여기서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이 40달러의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그 지불한 만큼의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교육비를 지불을 했고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그만한 가치의 교육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저의 경우는 검수업체라는 특이한 케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검수업체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프로 계정을 하게 되면 일반 셀러만 판매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바이박스라든가 PPC 광고, 그리고 각종 보고서 같은 것들을 프로 계정은 받아볼 수 있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 계정으로 시작하셔야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 계정을 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게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국내 강사들이 대부분의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라고 하나요? 네. 그냥 다른 사람처럼 팔아보라고 합니다. 즉, FBM이라는 시스템, 그쵸? FBA와 상반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팔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팔라고 하나요? 네,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도매국이나 도매몰 같은 그런 도매 업체에서 혹은 도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최저가에 구하라고 합니다. 자, 말이 최저가지 실제 최저가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구하더라도 배송비나 각종 수수료 혹은 광고 같은 걸 하게 되면 물론 개인 계정은 광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로보카폴리의 헨리죠, 헨리.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품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이박스라고 하는 이 장바구니를 얘기합니다. 바이박스는 네, 구매 상자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요 딜러라고 하면 좋고요. 요 판매자가 요 장바구니 바이박스를 획득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제품도 팔겠다고 했던 이 11명 뉴 1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즉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10명의 추가적인 판매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셀러가 판매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만큼 나중에 등록한 사람, 나도 팔게요, 나도 팔게요. 즉, 이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나도 팔겠습니다, 나도 팔겠습니다, 나도 팔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소매 방식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면 이 바이박스 팔리고 난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셀러들은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노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남들과 똑같이 팔면, 즉 경쟁력에서 이미 한 단계 아래, 아니 여러 단계, 수 단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내 상품으로, 내 브랜드로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 일례로 여기 자동차 카시트인데 강아지용 카시트입니다. 네, 요기 프라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브랜드 제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화는 바로, 물론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차별화가 되죠. 그리고 번들로 스티키 롤러라는 것을 끼워 넣기 해서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제품만 파는 경우와 대비했을 때 이렇게 스티키 롤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호응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만 봐도 브랜드가 있는 거, 그리고 내 제품을 등록하는 거, 내 제품을 어떤 제품을 끼워 넣기 해서 파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이박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물론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내 제품을 따로 리스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이박스를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기를 통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은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고객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RA라고 하는 리테일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우리 헨리 보셨죠? 그게 바로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소매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혹은 셀 유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제품을 나도 팔겠습니다, 나도 팔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고요. 그만큼 소싱에 있어서 제품을 구하는 거나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쟁이 심합니다. 경쟁이 심한 만큼 수익 내기는 어렵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즉, 세트 번들 혹은 나만의 제품으로 차별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트나 번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트나 번들 제품은 아무래도 경쟁이 덜하겠죠. 그리고 수익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에 더해서 개인 브랜드로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자, 나만의 브랜드를 통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신뢰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차별화가 있고요. 물론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제품 리스팅하는데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덜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